악몽과 환청,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 버티는 건 강인함이 아니라 생존이었죠.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민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어요. 겉으로 보기에 특수 청소는 그저 어지럽혀진 공간을 정리하는 일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극한의 체험이 숨어 있죠.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정신과 감각을 동시에 짓누르는 압박이 이어지는 세계예요. 시각을 덮치는 장면, 코끝을 찌르는 냄새,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잔상과 환청까지 겹겹이 몰려와요.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하루 만에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오늘은 신입 서연이 처음 마주한 현장을 시작으로 이 직업이 가진 숨겨진 진실을 하나씩 풀어내려 해요. 서연이 첫 출근해서 맡은 곳은 좁은 원룸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코를 강타한 건 철분이 섞인 듯한 끈적한 피비린내와 오래된 썩은 냄새였죠. 선배들은 일부러 마스크를 벗으라 했어요. 어떤 약품을 써야 하는지 몸으로 배워야 한다는 명목이었죠. 하지만 서연의 폐 속 깊숙이 파고든 그 냄새는 순간 뇌리를 찌르며 번개처럼 각인됐어요. 청소를 마친 후에도 그 향은 지워지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온 순간조차 평범한 벽지가 어두운 얼룩처럼 변해 보였어요. 그는 밤새 뒤척이며 이불을 끌어안았지만 작은 물방울 소리에도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공포가 덮쳤죠. 며칠이 지나자 서연은 환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덩그러니 쓰러진 의자 하나조차 마치 마지막 순간 몸부림을 치다 멈춘 흔적으로 보였죠. 정적 속에서도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왔고 그림자가 집 안구석에서 기어 나오는 듯 착각했어요. 그는 식은땀에 젖어 불을 켜둔 채로도 잠들 수 없었죠. 결국 병원을 찾았고 진단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였어요.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너진 자신을 부여잡고 되뇌었죠. 내가 도망치면 이 무거운 일을 누가 대신할 수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며 다시 현장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서연이 현장에서 마주한 두 번째 충격은 바로 침묵이었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벽에 스며든 흔적과 바닥에 남은 얼룩은 조용히 과거를 증언하고 있었죠. 그녀는 손에 잡히는 걸 치우면서도 마치 보이지 않는 눈길이 따라오는 듯한 착각에 휩싸였어요. 작은 발소리에도 온몸이 긴장했고 어깨가 무겁게 눌렸죠. 선배들은 익숙한 듯 묵묵히 움직였지만 서연은 그 틈에서 혼자만 다른 차원에 갇힌 듯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녀의 내면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고 작은 파열음 하나에도 무너질 것만 같았죠. 밤이 되면 서연의 방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눈을 감으면 낮에 본 원룸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대로 이어졌죠. 벽지가 뒤틀려 보였고 바닥에서 검은 얼룩이 기어오르는 환영이 나타났어요. 잠결에 들려오는 속삭임은 점점 명확해졌고 누군가 귓가에 바짝 붙어 말을 꺼는 듯했죠. 여긴 추웠어. 너무 외로웠어. 라는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며 심장을 쥐어짰어요. 그녀는 불을 켜고도 두려움에 떨었고 이불 속에 몸을 말아도 따뜻함은 닿지 않았어요. 정신은 이미 지쳐 있었고 공포는 점점 일상이 되어갔죠. 민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어요. 신입이 저렇게 무너져가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흔한 일이죠. 실제로 이 직업은 들어오는 이들보다 떠나는 이들이 훨씬 많아요. 10명이 발을 들여도 1명이 남기 힘들죠. 서연처럼 끝까지 버텨내는 경우는 극히 소수였어요. 냄새와 장면, 그리고 그 안에 서린 기억이 모두를 집어삼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이 직업은 누군가에겐 단순한 노동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영혼을 잠식하는 심연이 되곤 하죠. 시간이 흘러 서연이 어느 정도 버텨낼 무렵 중견 청소부 도현이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았어요.
그는 5해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아직도 어떤 현장은 꿈속까지 따라온다고 했죠. 특히 한 번은 유품 속에서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그게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고 했어요. 원래는 손대면 안 되는 물건이었지만 알 수 없는 끌림에 펼쳐보게 되었죠. 낡은 종이 위에는 끝없는 고통과 자책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글자마다 절망이 스며들어 있었고 읽는 순간 도현의 심장에도 그 절망이 박혔어요. 도현은 현장 정리를 마친 후에도 그 일기장이 계속 마음속에 남았다고 했어요. 글 속 주인공이 자기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 했고 그 한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는 결국 제사를 차려 작은 위로라도 전하려 했어요. 향을 피우고 마음을 담아 고인을 달랬지만 그날 이후 악몽이 시작됐어요. 꿈속에서 누군가가 쫓아왔고 잡히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것만 같았죠. 땀에 흠뻑 젖어 새벽마다 몸을 덜덜 떨며 일어났고 다시 잠들기도 두려웠어요. 현실과 꿈이 뒤엉키며 그는 서서히 무너져 갔어요. 악몽은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꿈속 인물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현을 노려봤고 차가운 손길이 목덜미를 스치면 온몸이 얼어붙었죠. 어떤 날은 욕설이 쏟아졌고 어떤 날은 주먹이 날아와 뼈까지 시린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는 침대에 누워서도 편히 숨 쉴 수 없었고 불을 켜두어도 어둠은 꿈속에서 이어졌죠. 결국 견디다 못해 무당 태영을 찾았어요. 태영은 그에게 사념이 남은 거다. 너를 따라붙은 건 증오가 아니라 미련이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방법은 없으니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했죠. 태영의 말은 위로였는지 더 큰 공포였는지 알 수 없었어요. 도현은 일기장을 다시 꺼내 들었고 마지막 장에 적힌 글꼴을 읽으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살고 싶었다. 하지만 너무 추웠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어요. 꿈속에서 자신을 쫓던 그림자는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으므려. 그것은 끝내 벗어나지 못한 외로움과 절망의 형상이었죠. 그는 일기장을 불태우며 눈을 감았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향을 올렸어요. 그제야 악몽은 조금씩 사라졌지만 가슴속에 남은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죠. 민수는 도현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낮게 말했어요. 현장은 단순히 쓰레기와 냄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남겨진 감정이 있어요. 그것이 누군가를 잡아끌기도 하죠. 서연은 숨을 죽이며 그 말을 들었어요. 아직 자신이 겪은 것만으로도 벅찼는데 도현의 경험은 또 다른 차원의 공포였어요. 그녀는 무심코 손끝을 움켜쥐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이 일이 단순한 직업이 아님을 뼛속까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누군가의 마지막이 남은 공간을 매일 마주하는 것. 그건 결국 자기 정신과의 싸움이었죠. 그때 베테랑 청소부 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 일을 20년 넘게 해온 그는 누구보다 많은 장면을 보아온 사람이었죠. 시간이 지나면 무서움도 무뎌진다 생각하지? 사실은 반대야. 오래 할수록 더 깊은 걸 보게 돼. 그의 말은 묵직하게 가슴에 내려앉았어요. 준호는 개와 관련된 한 사건을 들려주었죠. 집 안 가득 남은 흔적을 치우던 중 홀로 남겨진 개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주인을 잃은 눈빛 속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고 그것이 이후 일어난 기묘한 사건의 시작이었죠. 준호와 동료들은 결국 그 개를 살리려 했어요. 한 동료의 어머니 지현이 키우겠다고 했고 그렇게 개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겨졌죠. 하지만 그날 이후 지현은 잠들 때마다 낯선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 들려서는 안 될 속삭임이 이어졌죠. 개가 짖으며 문을 향해 달려가자 하얀 형체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지현은 그날 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이후 며칠 만에 개가 세상을 떠났고 이상한 현상은 사라졌어요.
준호는 낮게 말했죠. 아마도 주인을 찾아온 게 아닐까 싶었어. 준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또 다른 사건을 꺼내 들었죠. 이번에는 경찰과 함께 들어간 현장이었어요. 집안은 이미 증거 보존을 위해 테이프로 둘러쳐져 있었고 준호와 동료들은 쓰레기 정리를 맡았죠. 그런데 청소 도중 낡은 앨범 하나가 쓰레기 더미에서 굴러나왔어요. 장갑 너머로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죠. 평범한 쓰레기처럼 보이지만 준호는 직감했어요. 이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조심스레 별도로 담아두었고 경찰에 보고했죠. 경찰은 앨범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단순한 사진첩일 뿐이라는 결론이었죠. 결국 준호는 앨범을 돌려받았고 작업을 마저 진행했어요. 하지만 그는 끝내 마음이 불편했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앨범은 자꾸 시선을 끌었어요. 결국 그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페이지를 넘겼어요. 낡은 종이에 빼곡히 붙은 사진들,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이 가득했죠. 그런데 그 사진들 가운데서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이 스멀스멀 기어 나왔어요.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고 숨이 막힐 듯 했죠. 그날 밤 준호는 꿈을 꾸었어요. 어두운 방 안에 앨범이 놓여 있었고 그림자 같은 형체가 앨범 위로 올라섰죠. 형체는 목소리 없는 입술로 말을 내뱉듯 움직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며 날카로운 눈빛을 박았죠. 준호는 꿈속에서 소리쳤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난 청소하러 온 것뿐이야. 하지만 형체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다가왔고 날카로운 손길이 그의 가슴을 파고드는 듯 했어요. 준호는 식은땀에 젖어 눈을 떴고 심장이 거칠게 뛰며 밤새도록 진정되지 않았죠. 그는 결국 다시 앨범을 들고 무당 태영을 찾았어요. 태영은 앨범을 보자마자 이마를 찌푸렸죠. 이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여기에 담긴 건 기억이 아니라 원념이에요. 아직 풀리지 못한 흔적이 붙어 있죠. 태영은 촛불을 켜고 앨범을 불태울 것을 권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망설였어요. 경찰이 한번 돌려준 물건을 함부로 태운다는 건 큰 결심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악몽은 날이 갈수록 더 선명해졌고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어요. 불길이 앨범을 삼키는 순간 방 안은 차갑게 가라앉았죠. 앨범을 태우고 난 뒤로 꿈은 사라졌지만 준호의 마음에는 씻기지 않는 의문이 남았어요. 도대체 그 사진 속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한 달 뒤, 그는 뉴스를 통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죠. 경찰이 미제 사건의 범인을 체포했다는 보도였어요. 화면에는 공개된 범인의 사진이 흐릿하게 잡혔어요. 준호는 얼어붙었죠. 그 얼굴은 분명히 자신이 앨범 속에서 봤던 사진 속 인물과 같았어요.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고 손끝이 떨려왔죠. 그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찾고 있던 게 나를 찾아왔던 거군. 민수는 숨을 삼키듯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특수청소부는 단순히 치우는 일을 넘어서 남겨진 기억과 얽히는 일이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따라붙기도 하죠.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겪은 환각과 환청이 단순한 정신적 착각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도현과 준호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경고처럼 다가왔어요. 이 길을 계속하려면 눈에 보이는 잔해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흔적과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죠. 서연은 그날 이후 혼자 있을 때마다 스스로를 시험하듯 행동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눈을 감으면 현장의 냄새가 다시 코끝을 스치는 듯 했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맞서 나는 청소부다. 나는 정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속삭였어요.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직업적 사명을 붙잡으려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웃음과 울음이 뒤섞여 터져나왔어요. 그것은 두려움과 피로, 그리고 고통이 만들어낸 뒤틀린 발작 같았죠. 그녀는 스스로를 붙잡기 위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움켜쥐었어요. 민수는 그런 서연의 모습을 지켜보며 느꼈어요. 이 일은 결국 정신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느냐의 싸움이었죠. 많은 신입들이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라졌고 일부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살아남는 자들은 단지 강해서가 아니라 무너진 자신을 매일 다시 세워 올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도현처럼 악몽을 껴안고도 버티는 사람, 준호처럼 불가해한 현상을 겪고도 묵묵히 걷는 사람, 그리고 서연처럼 아직 흔들리면서도 직업적 책임을 놓지 않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버팀목이었죠. 준호는 담담히 말했어요. 이 일은 없어지면 좋은 직업이지. 하지만 세상이 멈추지 않는 한 사라질 수 없어. 그 말은 서연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죠. 누군가의 마지막을 치우고 정리하는 일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숙명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특수청소부라는 직업은 존재 자체가 사회의 그림자이자 빛이었죠. 한편으론 사라지길 바라는 직업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마지막 손길이었어요. 그것이 잔혹하면서도 씁쓸한 진실이었죠. 그날 밤 민수는 다시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특수청소는 직업이 아니라 인간의 흔적을 감당하는 의식 같은 거예요.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어요. 듣는 이들에게는 무거운 종소리처럼 다가왔죠. 서연은 눈을 감고 그 울림을 새겼고 도현은 고개를 숙인 채 담담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호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봤죠. 세 사람의 모습은 각기 달랐지만 그들 모두 같은 길 위에 서 있었어요. 흔적을 지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스스로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서연은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를 단련하려 했어요. 그러나 현장은 늘 새로운 상처를 남겼죠. 그녀는 빈 방에 들어서면 먼저 눈을 감고 한숨을 고르곤 했어요. 문틈 사이로 스며드는 곰팡이 냄새, 바닥에 눌러붙은 흔적, 남겨진 유품 하나까지 그녀의 감각을 흔들었어요. 매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손끝은 떨리는 와중에도 쓰레기 봉투를 묶었죠. 그 작은 행동이야말로 자기 존재를 지켜내는 버팀목이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죠. 두려워도 나는 끝까지 해내야 해. 민수는 후배들을 볼 때마다 옛 기억을 떠올렸어요. 자신도 신입 시절 서연처럼 흔들렸던 적이 있었죠. 문을 열면 몰려오는 냄새에 구토를 참느라 마스크를 벗어던졌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시선을 느꼈어요. 그때 그는 버티지 못하면 끝이라는 사실을 절감했죠. 그는 살아남기 위해 매일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내가 도망치면 이 공간은 더 오래 방치된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 그 무거운 책임감이 지금까지 그를 붙들고 있었죠. 도현은 악몽 속에서 여전히 쫓겼어요. 잡히면 끝장이라는 공포가 가슴을 쥐어뜯었죠. 그는 무당 태영에게 천도제를 치른 뒤에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선명한 장면이 꿈에 나타났죠. 낡은 일기 속 글자들이 불타는 듯 눈앞에 번져오고 스스로에게 욕을 퍼붓던 목소리가 귀를 울렸어요. 깨어난 뒤에도 그 잔향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도현은 버텼죠. 내가 겪는 건 그림자의 일부일 뿐, 본질은 그분들의 고통이다. 그는 고통을 껴안고 다시 현장으로 향했어요. 준호는 자신에게 남은 앨범의 기억을 떨치지 못했어요. 불길 속에 사라졌지만 그 속에 담겼던 얼굴들이 여전히 머릿속에서 살아 움직였죠.
그는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벽을 훑었어요. 혹시 또 다른 흔적이 남아있진 않을까? 혹시 또 다른 기억이 따라붙진 않을까 두려웠죠. 그러나 동시에 알았어요. 그것을 외면하는 순간 직업적 사명은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준호는 차라리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두려움과 마주하는 것이 그의 생존 방식이었죠. 서연은 점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바닥의 얼룩이 다시 떠올랐고 냄새가 목구멍을 막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그녀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으며 견뎠어요. 잡음 섞인 목소리는 때로는 유령 같았지만 동시에 유일한 위안이었죠. 그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름 모를 노래에 따라 입술을 떨며 을조렸어요. 그 작은 노랫말조차 방 안의 침묵을 밀어내는 힘이 되었죠. 서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버텼어요. 아직은 견딜 수 있어. 그렇게 매일 자신을 붙들었죠. 민수는 후배들에게 늘 말했어요. 특수청소는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야. 마음이 무너지면 기술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는 수없이 많은 현장을 거치며 배운 교훈을 전해주었죠. 악취를 견디는 법, 유품을 정리하는 손길, 흔적을 지우는 방법보다 중요한 건 마음을 지키는 법이었어요. 아무리 손이 빠르고 경험이 많아도 정신이 부서지면 끝이었죠. 민수는 그 사실을 몸소 체험했기에 누구보다 절실하게 강조했어요. 그리고 후배들에게 눈을 마주하며 속삭였죠.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도현은 동료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던 순간을 자주 떠올렸어요. 현장에 남은 흔적 앞에서 간단히 술잔을 올리고 묵념하던 그 의식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었죠. 그것은 떠난 이들을 위한 마지막 예우이자 남아있는 자신들을 위한 의식이었어요. 그는 제사 후 악몽이 조금씩 약해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고통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진 듯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 일은 청소가 아니라 떠난 이들을 기리는 또 다른 장례였다는 것을. 그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죠. 준호는 가끔 창밖을 오래 바라보곤 했어요.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고독이 숨어 있는지 그는 알았죠. 불 꺼진 방마다 이야기가 있고 그 끝에는 자신 같은 이들이 불려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불빛을 볼 때마다 스스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이 일이 사라지는 세상이 오면 좋겠지만 지금은 내가 있어야 해. 그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무겁고도 단단한 각오가 깃들어 있었죠. 서연은 어느새 손에 굳은 살이 배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장갑을 끼고 쓰레기를 들어 올리며 가벼운 손길조차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그 무게는 단순히 쓰레기의 무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떠난 사람의 흔적, 남은 이들의 아픔,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죠. 손바닥에 굳은 살은 그 모든 걸 묵묵히 받아낸 증거였어요. 서연은 손을 바라보며 낮게 웃었어요. 이건 내가 살아남았다는 표식이야. 그녀의 미소는 지쳐 있었지만 단단했죠. 민수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우린 흔적을 지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겨진 이들을 대신해 울어주는 사람들이야. 그의 말은 공기 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서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고 도현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준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두 주먹을 움켜쥐었죠.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곳에 도달했어요. 흔적을 정리하는 그들의 발자취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기록이었죠. 서연은 점점 꿈과 현실의 경계를 잃어갔어요. 불을 켠 방에서도 누군가 곁에 있는 듯했고 창문에 비친 그림자는 이따금 낯선 얼굴로 겹쳐졌죠.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버티지 못하면 이 고통은 더 깊이 묻혀버릴 거야. 그렇게 다짐하며 또다시 현장으로 향했어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무게 속에서 그녀는 이상한 단단함을 얻었죠. 무너질 듯 흔들리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반복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고통이자 동시에 성장의 증거였죠. 도현은 악몽에 갇힌 밤에도 천천히 숨을 고르려 했어요. 귀를 울리는 욕설, 자신을 쫓던 그림자가 다가올 때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였어요. 이건 내 몫이 아니야?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대신 짊어지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잠시나마 공포가 가라앉았죠. 그러나 아침이 오면 다시 땀이 젖은 시트가 남아 있었어요. 그는 그 흔적을 보며 자신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다시 결심했죠. 악몽이 아무리 깊어도 나는 이 길에서 물러서지 않겠다. 준호는 베테랑답게 담담한 얼굴을 유지했지만 그의 내면은 늘 흔들렸어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장면을 목격했기에 감정조차 무뎌질 것 같았죠. 그러나 문득 찾아오는 순간적인 떨림은 피할 수 없었어요. 앨범 속 얼굴들이 불쑥 떠오르거나 고개를 돌렸을 때 스쳐간 그림자가 마음을 짓눌렀죠. 그는 담배를 붙이며 손끝의 떨림을 숨겼어요.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 일은 결국 내가 선택한 길이야. 흔들려도 끝까지 버텨야 해.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굳어졌죠. 민수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왜 이 길을 택했는지 곱씹었어요. 그는 원래 기자였지만 취재 현장에서 본 잔혹한 현실이 마음을 바꿔놓았죠. 기록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직접 그 무게를 짊어지기로 했죠. 현장에서 마주한 악취와 흔적은 그를 매일 갉아먹었지만 동시에 그의 존재 이유를 확인시켜 주었어요. 그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치우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세상에 보이지 않는 마지막 장면을 정리하는 증인들이야. 서연은 점차 손끝에 감각이 무뎌져 갔어요. 처음엔 봉투를 묶을 때마다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무겁게 쌓인 쓰레기도 흔들림 없이 들어 올렸죠. 그러나 무뎌진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조차 서서히 굳어졌어요. 그녀는 자신이 강해졌다고 믿고 싶었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피곤에 젖은 눈빛 속에서 다른 진실을 느꼈어요. 나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지만 아침이면 다시 장갑을 끼고 현장에 들어갔죠. 도현은 동료들과 제사를 지낸 후에만 잠시 편안함을 느꼈어요. 작은 술잔 하나, 조용한 묵념 하나가 영혼을 위로한다고 믿었죠. 그는 그 짧은 의식에서 살아남을 힘을 얻었어요. 그러나 의식이 끝나면 다시 악몽은 찾아왔죠. 그는 알았어요. 제사가 망각을 주는 게 아니라 단지 고통을 나누는 시간이란 걸, 하지만 그 나눔조차 없었다면 자신은 이미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현은 제사의 순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의 방패였죠. 준호는 어느 날 오래된 골목의 집에 들어섰어요. 벽은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바닥은 물기에 젖어 있었죠.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중얼거렸어요. 이 냄새, 이 공기. 여전히 낯설지가 않아 그에게 현장은 늘 익숙했지만 동시에 매번 낯설었어요. 매 현장은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었고 다른 무게로 다가왔죠.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고통스러워도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방식이었죠. 그것이 그의 존재를 붙드는 잔혹한 아이러니였어요. 민수는 세 사람을 모아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지우는 건 흔적이 아니라 남겨진 이들의 고통이야. 기억 속에서 묻히지 않게 우리가 대신 정리하는 거야.
그의 마른 공기 속을 무겁게 울렸어요. 서연은 눈시울을 적시며 고개를 끄덕였고 도현은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어요. 준호는 담담히 시선을 떨구었지만 손끝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죠. 그 순간 네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바라보며 알았어요. 그들은 각자의 고통을 나누고 있다는 걸. 밤은 깊어갔고 현장은 고요히 가라앉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죠. 내일도 또 다른 문이 열릴 거였고 또 다른 냄새와 흔적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죠. 하지만 네 사람은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결심했어요. 서연은 두려움 속에서 강해졌고 도현은 악몽 속에서도 버텼어요. 준호는 오래된 기억을 안고 있었고 민수는 길잡이처럼 그들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길은 어둡지만 동시에 사명이었죠. 이야기의 끝에서 민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죠. 이 일은 없어져야 할 일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필요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서연, 도현, 준호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어깨엔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았지만 동시에 꺼지지 않는 불빛이 켜져 있었죠. 그것은 희생이자 다짐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날, 또 다른 현장에서 그들은 다시 장갑을 끼고 문을 열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어둠 속을 묵묵히 걸어갈 거예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